병원보다 더 현대적인 병기에 앉고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잘 대접받는 과일을 보고 합법적으로 여자친구를 사는 곳이 있다면 전 세계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요? 그런 건 잊으세요. 일본에서는 자판기 하나만 들어가도 이상하고 독특한 세계가 펼쳐집니다. 지금부터 일본에서만 볼 수 있는 16가지 이상한 사실을 알아봅시다. 1. 사랑도 대여 가능? 일본에서는 더 이상 썸을 타거나 답장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클릭 한 번이면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걷고 대화하고 마치 진짜 연인처럼 행동해주는 아름다운 여성을 예약할 수 있죠. 하지만 이상한 점은 이 모든 것이 공허하다는 것, 그저 계약일 뿐이니까요. 여자친구를 대여하는 건 이제 비밀이 아닙니다. 해가 뜨는 나라 일본에서는 이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 중입니다. 사랑도, 책임도, 얽힘도 없습니다. 그저 외로움을 시간 단위로 지불할 뿐, 처음 보면 지친 마음을 위한 부드러운 해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짜 연결을 이뤄가는 현대사회의 날 것 그대로의 초상입니다. 사랑은 더 이상 신성하지 않습니다. 택시를 부르거나 음식을 주문하듯 그저 편리한 서비스일 뿐, 누군가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을 찾는 것보다 들어줄 사람을 돈 주고 사는 게 더 쉬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회사원, 혼자 사는 젊은이들, 혹은 사랑에 상처받았던 이들입니다. 그들은 사랑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진짜 사랑이 너무 복잡하고 감정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여자친구를 대여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스마트폰, SNS 24시간 연결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사람들은 너무 외로워서 그냥 들어줄 사람을 돈 주고 삽니다. 문제는 이 서비스가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 피로의 해결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절대 살 수 없는 단 한 가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2. 어떤 사람들보다 똑똑한 병이? 일본의 병이는 너무 똑똑해서 당신의 IQ를 의심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과장처럼 들린다고요? 전혀요. 일본에서는 병기가 당신의 필요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전애인보다 더 잘해줄지도 모릅니다. 춥다면 따뜻하게 데워주고 필요할 땐 물을 분사하며 민망하기도 전에 탈취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당신이 너무 조용하면 부드러운 음악을 틀어 당신의 진심이 흘러나오는 걸 막아줍니다. 이건 더 이상 그냥 병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가장 약해진 순간에 함께하는 친구이며 결코 당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마감일이나 이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앉아있고 그 병이는요, 조용히 좌석 압력을 측정하며 당신의 스트레스 수준을 계산합니다. 그 순간 깨닫죠. 내 인생은 엉망일지라도 적어도 이 병이만은 항상 나를 이해해주고 내가 필요한 걸 알고 있다는 걸요. 사람들은 일본은 섬세함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어쩌면 이럴지도요. 일본에서만 화장실을 나설 때 말도 못하는 하얀 도자기 기계에게 진심으로 이해받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는 진화 중인 걸까요? 아니면 인간다움을 대신하는 기계를 만들고 있는 걸까요? 3. 휴게소 아니면 본능의 방출지? 많은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호텔에 쉬러 갑니다. 일본에서는 많은 이들이 러브호텔에 가서 개인적인 필요를 조용하고 빠르며 깨끗하게 해결합니다. 이곳은 로맨틱한 데이트를 하러 가는 곳이 아니라 우주에서 감옥까지 테마를 고를 수 있는 본능의 대기실입니다. 길고 복잡한 체크인도 없고 누구인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결제하고 사용하면 됩니다. 사람들과 한마디도 하지 않고도 들어가고 나올 수 있게 모든 게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방음 완벽, 두꺼운 커튼, 부드러운 조명, 그리고 물론 그 경험을 기억에 남게 해줄 충분한 기술 장치들. 얼굴은 기억 못해도 말이죠. 흥미롭게도 이 모델은 문명적인 방식으로 사회적 필요를 해결했다라며 칭찬받습니다.
그 문명적이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분명히 한 가지 슬픈 진실을 반영하죠. 우리는 이제 친밀감을 시간 단위로 사고 사생활을 분 단위로 빌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4. 아무도 널 사랑하지 않아? 걱정 마. 고양이나 라떼가 해줄 테니까. 일본에서는 외롭거나 지루하거나 방금 차였을 때 항상 당신을 반겨줄 두 곳이 있습니다. 고양이 카페와 집사 카페. 하나는 당신이 만져줄 수도 있는 절대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자존심 강한 고양이들을 위한 곳이고, 다른 하나는 낯선 사람들이 정장이나 메이드 복장을 하고 당신을 주인님이라 부르며 차를 따라주는 곳이죠. 마치 잃어버린 귀족이라도 된 듯. 고양이 카페는 간단합니다. 커피를 사면 이 네 다리 왕과 여왕들을 바라보거나 운이 좋으면 살짝 만질 수도 있습니다. 애정을 기대하진 마세요. 그들도 계약해 거기 있는 것이니까요. 집사 카페는요, 연기가 예술이 되는 무대입니다. 접촉 금지, 깊은 질문 금지, 그저 왕족처럼 대접받는 60분 뒤 60분을 즐기면 됩니다. 이상해 보이지만 꽤 실용적입니다. 진짜 인간관계가 사라질수록 사람들은 가짜라도 돌봄을 받기 위해 돈을 쓰게 되니까요. 여기서 당신이 사는 건 커피가 아닙니다. 분 단위로 측정된 얇은 친밀감의 조각입니다. 편안할까요? 어쩌면. 치유될까요? 그럴 수도요. 하지만 관심과 사랑이 메뉴판에서 주문 가능하다면 어쩌면 우리 사회가 진짜 필요한 건 더 많은 음료가 아니라 더 많은 포옹 아닐까요? 5. 네모 수박. 과일도 사회 질서를 따라야 할 때. 수박이라면 자연스럽게 둥글고 풍성하고 푸르게 자라고 싶겠죠. 하지만 일본에서는 어릴 때부터 네모난 틀에 넣어 표준 형태로 키워집니다. 선반에 쌓기슈 입고 고급 상점에 진열하기 위해서요. 달거나 즙이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보기 좋으면 됩니다. 가격은 2,000엔까지도 오릅니다. 즉, 한 개에 약 8.3.92달러. 아무도 먹지 않는 과일의 말이죠. 네모 수박은 먹으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랑하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를 선물용, 장식용 혹은 인스타그램에 올릴 과일의 세련됨 상징으로 삽니다. 특별한 날 선물로 주고받으며 지위와 미학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이제 음식조차 그 규칙을 따라야 하죠. 수박을 산다고요? 아니요. 당신이 사는 건 플라스틱 상자 안의 완벽함이라는 환상입니다. 즉, 파란불인데 왜 파랑이라고 부를까? 일본에서는 신호등불이 초록색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을 파랑, 칭겨이라고 부릅니다. 왜일까요? 고전 일본어에는 초록과 파랑을 명확히 구분하는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예전 표현을 지금까지도 정체성의 일부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보는 것과 말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 나라가 탄생했습니다. 눈은 하나를 보고 입은 다른 걸 말하죠. 그런데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하니까요. 일본 정부는 언어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교통신호의 초록빛을 더 파랗게 조정하기까지 했습니다. 사고 예방이 아닌 언어 조정을 위해서요. 이건 완벽한 예입니다. 전통과 과학이 충돌할 때 적어도 일본에서는 전통이 이깁니다. 7. 지역 마스코트, 모두가 귀여운 생물을 원한다. 작고 주목받지 못하는 현인가요? 문제 없습니다. 큰 머리, 반짝이는 눈, 엉뚱하지만 기억에 남는 배경 이야기를 가진 마스코트를 만들면 바로 지역 마케팅 전략이 완성됩니다. 일본에서는 모든 현이 지역 특산품, 명소, 축제를 홍보하기 위해 적어도 하나의 유루키하라, 귀여운 마스코트를 보유해야 합니다. 그 결과 수백 마리의 기묘한 형태를 가진 생물들이 매우 카와이한 표정을 지으며 TV, 잡지, 심지어 세금 서류까지 장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마모토의 검은 곰은 멈출 수 없는 귀여움으로 단 2년 만에 124억엔 이상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이 자신만의 지역 애완동물을 만들기 위해 달려들었고 일본은 거대한 마케팅 동물원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 현을 생각할 때 경치와 문화가 기억에 남을까요? 아니면 밥솥을 머리에 쓴 마스코트일까요? 8. 논밭 예술, 벼로 자란 거대한 그림들. 아오모리현 이나카다테에서는 벼를 단순히 먹기 위해 기르지 않습니다. 벼를 기르는 이유는 위에서 봤을 때 거대한 이미지를 그리기 위해서입니다. 매년 수천 명의 관광객들이 공주, 슈퍼히어로, 마릴린 먼로처럼 생긴 논을 보기 위해 방문합니다. 모두 색깔 있는 벼로 만들어진 작품들입니다. 이 벽화들은 수천 평방미터에 걸쳐 펼쳐지며 한 줄기 한 줄기까지 세밀하게 계획되어야 합니다. 실제 날씨와 진흙을 사용하는 픽셀 아트와 같죠. 이건 단순한 재미가 아닙니다. 쇠퇴하는 농촌을 되살리기 위한 방법이며 농부들을 예술가로, 논을 살아있는 미술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사진을 찍은 후에는 이 모든 것이 일반 논처럼 수확됩니다. 일시적인 예술, 환상처럼 아름답고 계절과 함께 사라집니다. 이건 이렇게 묻는 최고의 방식이죠. 카메라가 꺼진 후 과연 무엇이 남을까요? 9. 커피, 수프, 음식, 전부 자판기로 서빙. 일본에서는 물건을 사기 위해 가게가 필요 없습니다. 모든 걸 아는 자판기 앞에 서기만 하면 됩니다. 뜨거운 커피, 콘수프, 라면, 삶은 달걀에서 여성용 속옷까지, 네, 정말입니다. 자판기는 24시간 당신을 응대합니다. 불평도, 민망한 시선도 없습니다. 일본 전역에는 400만 대가 넘는 자판기가 있고 이는 30명당 1대꼴입니다. 언제나 사람들을 보살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산꼭대기, 폐역, 들판 한가운데에도요? 문제 없습니다. 자판기는 조용히 사회를 위해 서 있습니다. 마치 현대판 닌자처럼요. 일본인들은 이것을 편리함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문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웃긴 건 한 자판기에서 뜨거운 커피와 차가운 커피 둘 다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중성은 이제 인간만의 특성이 아니거든요. 10. 상자 속에서 자는 삶. 미니멀리즘의 극치일까? 압축된 삶일까? 긴 하루 끝에 혼자 쉴 수 있는 공간을 꿈꿔본 적 있나요? 일본에서는 분명히 가능합니다. 단, 몸을 돌릴 수 없을 만큼 작은 상자 안에 눕는 걸 괜찮게 여긴다면요. 그게 바로 캡슐 호텔입니다. 많은 걸 필요로 하지 않고 요구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위한 잠시 쉬어가는 공간이죠. 산소와 와이파이만 있으면 됩니다. 창문도, 옷장도, 완전한 프라이버시도 없지만 그 대가로 깔끔하게 포장된 물건처럼 사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당 하나의 캡슐, 마치 잠조차 줄을 서야 하는 것처럼. 이건 호텔이 아닙니다. 인간의 몸을 최적화한 공간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배낭여행자들에게 친화적인 해결책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수십 명의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플라스틱 상자에 누워있고 그걸 재밌는 경험이라고 부를 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하죠. 우리는 안락함을 향해 가는 중일까요? 아니면 공간이 줄어드는 사회에 우리 자신을 맞추는 중일까요? 실위,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음식. 일본에서는 음식점 진열창에 있는 음식이 실제 음식보다 더 맛있어 보인다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플라스틱이니까요. 이게 바로 쇼크인 샘플. 한 입 깨물어 보기 전까진 가짜인지 모를 정도로 진짜 같은 음식 모형입니다. 공중에 떠 있는 라면부터 접시 가장자리에서 흐르는 카레까지 소스 한 방울까지 정교하게 재현됩니다. 이것을 만드는 장인들은 정교한 조각가처럼 훈련받으며 그 기술은 성형외과 의사와 견줄 만큼 정밀합니다. 처음엔 단순히 메뉴를 보여주기 위한 방법이었지만 이제는 학교, 결혼식, 박물관에서도 볼 수 있는 예술이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가끔 당신이 먹고 싶은 것이 가장 먹을 수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12. 일본의 키캣, 한 조각에 담긴 문화 정체성. 키캣은 초콜릿 맛뿐이라고요? 틀렸습니다. 일본에는 300가지 이상의 맛이 있습니다. 녹차, 와사비, 간장, 보라고구마, 사케, 바닷소금, 고추, 멜론, 모치. 초콜릿바 하나에 문화 지도가 담겨 있습니다.
일본에서 키캣은 단순한 과자가 아닙니다. 행운의 선물입니다. 이름이 키토카츠, 반드시 이긴다 와 비슷하게 들리기 때문에 학생들은 시험 기간에, 환자들은 병문안 때, 연인들은 사랑 고백 대신 선물로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론 모든 맛을 한 곳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각 지역, 각 현마다 지역 특산, 키캣 맛이 따로 있습니다. 마치 전국 키캣 여행처럼요. 이렇게 전국 지도로 마케팅된 과자는 없습니다. 실삼, 너무 귀여워서 피곤할 정도. 일본에서는 양복 입은 어른이 진지하게 말하면서도 분홍색 고양이 열쇠고리를 들고 있거나 토끼귀 펜으로 글을 쓰고 모자 쓴 곰이 그려진 병에서 음료를 마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카와이, 귀여운 문화입니다. 교통표지판, 도서관, 은행 통장, 심지어 행정처벌서까지 모든 것이 최대한 귀엽게 디자인됩니다. 경찰에도 마스코트가 있고, 재무성에도 마스코트가 있고, 세무서에도 마스코트가 있습니다. 일본인이 순진해서가 아니라 이 사회는 귀여움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유대감을 높이며 삶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유치원에 있는 건지 국가 회의실에 있는 건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14. 낯선 사람과 함께 목욕하기. 받아들이기 힘든 전통? 일본을 처음 방문한 외국인들은 센토 공중 목욕탕에 초대받고 종종 충격을 받습니다. 노인부터 아이까지 크든 작든 모두가 덮개 하나 없이 함께 목욕합니다. 이곳은 스파가 아닙니다. 일본인들이 몸만 씻는 것이 아니라 거리감도 씻어내는 고대의 사회적 의식입니다. 대화하고 쉬고 유대감을 느끼는 장소. 집단적 나체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요. 센토는 몸과 마음 모두를 치유하는 장소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종종 다른 경험을 선사합니다. 혼란, 민망함, 통제불능의 느낌. 일본의 유대문화는 세계에겐 다소 노출 과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15. 쓰레기통이 없는데 병원보다 더 깨끗한 이유는? 도쿄 거리로 나가서 맛있는 간식을 먹고 난 뒤 당황하게 됩니다. 쓰레기통이 어디 있지? 죄송하지만 하루 종일 쓰레기를 들고 다녀야 합니다. 1995년 사린가스 테러 이후 정부는 보안상의 이유로 대부분의 공공 쓰레기통을 철거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일본의 거리는 수술실만큼 깨끗합니다. 쓰레기도, 냄새도, 불평도 없습니다. 일본인들은 쓰레기를 집에 가져가는 걸 당연한 일로 여깁니다. 청소부가 할 일이 아니라 개인의 책임으로요.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집단적 규율의 힘입니다. 많은 곳에서는 여전히 예의 바르게 말할지 엄격히 벌할지 논쟁 중이죠. 16. 제대로 울 줄 모르겠다면 울어줄 사람을 고용하면 됩니다. 울음.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감정처럼 보이죠. 하지만 일본에서는 눈물조차 예약되고 연출되며 요금이 매겨질 수 있습니다. 감정을 표현할 줄 모르겠다고요? 괜찮습니다. 돈만 내면 누군가가 와서 당신과 함께 울어주고, 대신 울어주고, 심지어 당신보다 더 잘 울어줍니다. 이게 바로 루이카츠, 조직된 울음 세션입니다. 현대인들이 합법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공간에 돈을 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슬픈 영화 감상, 가슴 아픈 이야기 듣기, 혹은 프로 리스너와 함께 앉아 있다가 마침내 눈물이 흐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아직 눈물이 안 나나요? 걱정 마세요. 대본을 준비한 배우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농담 같다고요? 아닙니다. 심지어 장례식에 울어주는 손님을 고용하기도 합니다.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분위기를 맞춰야 하니까요. 눈물 없는 장례식은 뭔가 이상하니까요. 그리고 일본 사회에서는 슬픔조차도 정돈되고 논리적이며 타이밍이 맞아야 합니다. 왜 이런 서비스가 필요할까요? 이 나라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우는 것이 종종 통제불능, 약함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것이죠. 예약 가능하고, 감독받고,
청구서까지 나오는 공간. 아직도 너무 이상하게 느껴진다면 기억하세요. 일본 니혼대의 한 연구는 울음이 웃음보다 스트레스 완화에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에서 눈물은 실패가 아닙니다. 예술이자 기술이며 산업입니다. 당신은 방금 일본의 16가지 이상한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를 이해했다고 생각하진 마세요.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수박이 휴대폰보다 비쌀 수 있고 변기가 당신의 감정을 연인보다 더 잘 알아차릴 수 있으며 눈물조차 예약이 필요하니까요. 자, 오늘 리스트 중 가장 이상했던 건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로 생각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시선이 어쩌면 다음에 우리가 탐험해야 할 이상한 것일지도 모르니까요.